네, 전 세계 게릴라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한 주도 아마 기다렸을 텐데요. 우리 이수 신동욱의 2판 4판 쇼가 잠시 무대를 바꾸었습니다. 우리 이수 선생께서 게릴라 방송 이후에 전 세계적인 명리학자답게 전 세계에서 이수 선생에게 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일본, 그리고 괌에서. 그래서 내일 출국을 앞두고 지금 이곳 인천공항 현지에서 이수 선생을 게릴라가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수 신동욱의 이판사판쇼 날로 날로 여러분들과 재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 선생을 비행기가 뜨기 직전에 지금 붙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한 주 많이 바쁘셨죠? 예, 뭐 근처에 조금 바빠졌습니다. 예. 네. 요즘 최근에 뭐 달러와 엔화를 많이 벌어들이신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네. 뭐 제가 뭐 일개 명제학자가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습니까? 예. 아니 게릴라 방송 이후에 지금 세계 각처에서 지금 명리학의 지존답게 네. 예, 사주팔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뢰가 들어왔고 심지어는 네. 백지수표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방송만 시작하면 당황하게 했어. 내가 무슨 뭐, 야, 뭐 여배우야 야. 백지수표밖에. 네. 아니 이 백지수표에서 살짝 흔들리네요. 네. 하지만 전 세계 게릴라 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수 선생을 통해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은 백지수표도 부도가 난다라는 사실. 야, 난 백지수표가 부도나는 거 처음 들었네요. 네. 예. 뭐 그냥 우리 보통 그냥 허언 말로 약속하는 거 다 백지수표죠 뭐. 또 이렇게 겸손하십니다. 평균 백지수표에 쓰여져 있는 금액은 3땡땡땡에서 많게는 1땡땡땡땡땡까지 쓰여진다고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수 선생을 일본이나 그리고 미국이나 괌이나 뭐 베트남 이런 곳에서 초청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뭐 비행기 항공료 그다음에 숙박료 이런 거 다 포함한다면 아마 그 정도 백지수표에는 써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특히 또 수행하는 비서들이 비서실장 뭐 여비서는 꼭 있더구만요. 아닙니다. 예. 아닌가요? 네. 아하. 저 그냥 혼자 움직이고 예. 현재 뭐 스태프들이 있고 현재 스태프들이 네. 계시고 예. 뭐. 그리고 뭐 제가 뭐 차라리 우리 저 노란 딱지부터 얘기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 지금 이거 노란 딱지 들어갔어요. 여기서 얘기 나오면 노란 딱지예요. 예. 저는 뭐 그냥 저에게 메일만 보내셔도 예. 제가 시간이 나면 그 명의적 견해를 답변도 드리고 하니까 아하. 예. 뭐 그렇게 예. 우리 또 신종재 같이 제가 또 뭐 이렇게 뭐 통속적인 그런 유형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럼 제가 세속에 찌든 통속적인 인간이다. 그러니까 방송하기 전에 우리 바로 꼭 우리 저기 뭐야 그 큐사인 내리기 전에 노란 딱지부터 또 얘기하시고 하시니까 예. 오늘은 어떻게 좀 노란 딱지를 좀 피해갈 만한 그런 걸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죠? 아니 오늘 소재가 지금 보니까 한교안 버티기. 이거 은근히 보면은 한교안을 디스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 요거 노란 딱지 피하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 한교안 대표의 우리 뭐 방송한 지 우리 얼마 안 됐지만 처음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우파 이제 그 총선에서 우리가 이제 그 여권이 이제 그 강세를 보이고 이제 야권이 이제 피폐하는 구도로 가기 쉽다라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부터 그렇죠. 예. 뭐 유승민 가는데 뭐 조원진이 가지 않을 것이고 조원진이 가는데 유승민이 갈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힘들 거라고 얘기했는데 예. 오늘 뭐 지금 이제 와가지고 당연히 이제 뭐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여러분 한교안 그 대표가 이제 뭐 연설만 하면은 좀 이렇게 안철수급이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네. 좀 뭐 대중적인 리더십이나 카리스마가 없다는 얘기 했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요즘 이제 보니까 이제 유승민하고 이제 여권 대통합 뭐 빅텐트를 이제 제안해가지고
이제 뭐 여기저기서 이제 좀 두들겨 맞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럴 때 뭐 한교안 대표를 또 비난하고 이런 것도 우리 좀 성격에 맞지 않죠. 네. 그러나 이제 그 오늘 문패가 이제 버티기죠, 그죠? 버티기죠. 지금 한교안 대표가 지금 스스로 상황을 잘 알 겁니다.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뭐 딜레마가 별거 있겠습니까?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지율 예. 오르지 않는다. 그렇죠. 아니,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깜짝 놀랐네요.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아니 뭐 지지율 오르지 않는다는 거. 아무리 지금 우리가 맥시멈을 잡아도 25% 이상을 돌파할 수가 없을 텐데 뭐 그 자유한국당도 지금 상황이 예. 근데 그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야, 지지율 말씀하시니까 정말 우리 이수 선생님께서 쪽집게 중에 황금 쪽집게네요. 오늘 사실은 갤럽에서 유력한 대권 주자 여론조사 지지율을 발표했습니다. 갤럽입니다. 오늘 바로 오늘자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 29% 펄쩍 뛰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이수 선생께서 이낙연 유력하다 라고 하셨는데 아니 청와대에서는 이낙연 총리를 싫어하나 봅니다. 노란 딱지 들어갔어요. 이낙연 1위 강력하게 외치니까 바로 노란 딱지 들어갔어요. 또뭐 청와대는 싫어하나 봐요. 정광훈 페르소나에도 뭐 노란 딱지 하는 거 보면 예. 똑같습니다 하는 게 그냥 자기 지지자들 코드에 맞지 않으면은 예. 뭐 이게 뭐 AI로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집단으로 뭐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뭐 예, 좋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낙연 총리가 오늘 갤럽 조사는 29%. 완전 토끼로 치면 껑충 뛰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그것도 좀 이수 선생 이야기 이후에 지금 껑충 뛰었어요. 근데 오늘 한교안 한국당 대표 지지율 폭락했어요. 12%. 지난주에 19%였어요. 무려 7%가 빠졌고 그리고 한교안 네, 12%, 7%가 폭락했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주에 23%, 29%라면 6%가 껑충 뛰었어요. 혹시 이낙연 총리가 띠가 토끼띠는 아니겠죠? 깡총깡총 뛰진 않겠죠? 띠 잘 모릅니다. 제가 팔자를 열어야만 예. 제가 이렇게 보지. 평소에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어서. 예. 근데 어쨌든 그 한교안 대표가 지금 7%가 빠지고 이낙연 총리가 6% 올랐다는 거 보니까 예. 두 분의 좀 급이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건 완전하게 오차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어요. 지금 29%대 12%.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교안 대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오늘 정말 충격적인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철수 전 대표가 각 6%를 획득했어요. 6%. 지금 뭐 이재명 지사는 지금 요즘 너무 조용히 있으니까 그 뭐 조용히 있을 수 없는 그 마우스인데 지금 조용히 계시죠. 뭐 어쨌든 지금 하나 이제 코가 좀 걸려 있는 겁니다. 예. 박근혜 탄핵도 제일 먼저 광장에서 나와가지고 구속 외쳤던 사람이 그 이재명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던 거 아닙니까? 그분이 이제 좀 조용히 계시네요. 뭐 그분도 얘기도 좀 네. 해보죠. 예. 그리고 의외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전 공동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각각 5% 4%를 차지했어요. 여기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 지지를 획득했다는 게 좀 특이하군요. 네. 지금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제 국민 쓰레기가 됐죠. 그런데도 뭐 아주 5%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검사들은 더 지금 뭐 쓰레기라고 지금 아마 얘기할 겁니다. 근데 아니 뭐 박근혜 대통령 그 권력의 그 뭐 그 항상 그 주구죠.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넣을 때는 그 검찰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오세훈 시장 이제 뭐 상황이 모르니까 이낙연 총리도 지금 뭐 이렇게 너무 치고 나가는 게 꼭 이렇게 뭐 청신호는 아닐 거라고요. 아하. 예, 이런 상황이고. 예, 지금 지난달 조사 비교하면은 제가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만은 지난달 조사에서 이낙연 총리 22%를 획득했군요. 네.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 7%. 이낙연 총리가 7%가 상승했고 깡충 뛰었어요. 틀림없이 이낙연 총리의 띠는 토끼띠가 맞을 것 같아요. 토끼띠가 맞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교안 대표는 지난주에 비해서
5%가 하락했군요. 지난주에 17% 나왔나 봐요. 그래도 뭐 저하고 예. 방송한다고 띠 정도는 또 그 미리 좀 이렇게 체크해서 오시는 것 같은데. 아, 우리? 그럼요. 예? 예. 그리고 한교안 대표가 5% 빠진 걸로 봐서는 무슨 띠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원숭이 띠군요. 원숭이 띠.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5% 폭락했군요. 바꿉시다. 이제 예. 2판 하시고 예. 제가 4판으로 가겠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얻는다고 우리 이판계의 지존 세계적인 명리학자 이수 선생과 3번의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사람이 거의 풍을 얻고 있군요. 풍을. 이야. 재밌습니다. 예. 그 토끼하고 원숭이에 비유해서 예. 점프하고 예. 또 떨어지는 거 비유하면 재밌네요. 예. 재밌죠. 네. 이야.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러다가 이게 4판계의 고수가 2판계의 지존이 되고 예. 또 2판계의 지존이 4판계의 고수가 되지 않을까 예, 싶기도 해요. 신동재 덕분에 정세나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예. 혹시 지금 계속 지금 우리 이수 선생께서 같은 종친이라고 네. 이낙연 총리를 계속 은근히 밀어주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혹시 뭐 이낙연 총리실로부터 뇌물이나 아니면은 또는 뭐 뒤에서 은근슬쩍 뭐 받지는 않았나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일은 전혀 없고요. 예. 저는 뭐 아니면 이씨 정치내로부터 무슨 특별한 이씨가 전주 이씨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경주 본관이 경주인데 뭐 이낙연 총리가 경주인가요, 본관이? 아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자, 어찌됐든 지금 이수 선생의 이낙연 총리 띄우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여전히 이수 선생은 태극기라고 주장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에 선글라스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가슴에는 여전히 촛불이 불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촛불 눈부시거든요. 선글라스로 가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딜 가도 이렇게 자신있게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깨도 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촛불 합시다. 예, 뭐 그럼 됐죠. 예. 네, 이렇게 좌파 중에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촛불 중에도 이렇게 양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촛불 하조가 아니라 이분은 사실은 촛불입니다. 자, 근데 이제 뭐 금방 저도 이제 여론조사를 지금 방금 봤는데 예. 저는 뭐 한교안 총리가 여론에서 좀 떨어졌다.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네. 유승민 지금 대표 아니죠? 전 대표죠. 전 대표죠. 전 공동 유승민 대표죠. 대표가 지금 예. 아직도 5% 정도를 유지하고 있네요. 예, 5% 지금 유지하고 그것도 있습니다. 묘한 일입니다. 예. 뭐 그 사람이 이제 뭐 개혁 보수라는 기치를 내걸고 그렇죠. 바른미래당을 개혁- 당장 주요한 그렇죠. 지역 아닙니까? 개혁 보수라는 기치를 내걸고 박근혜 대통령 등뒤에서 칼을 꽂았죠. 예, 뭐 이제 했는데 뭐 예.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반복할 필요도 없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유승민 의원이 지금까지 뭘 했는지 한 개도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모르시다니요. 예, 아니 모르시다니요. 예, 모르겠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지금까지 정치사에 크게 남긴 족적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등뒤에 칼 꽂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개혁 보수라는 기치를 내걸고 뭐 어떤 정책을 했는지 어떤 정책을 펴는지도 모르겠고. 아, 그 위에 정책 있지 않습니까? 존재감이 아니, 없어요. 여전히 그 사람이. 근데 이판계 지존이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데 그 이후에 탄핵 찬성파들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 등뒤에 칼 꽂기 정책을 개발했죠. 그게 무슨 정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국회의원도 별로 없고, 그 뭐 별로 그 허상이라고요. 근데 그걸 뭐, 이제 와서 뭐 그 한교안 대표가 이제 뭐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까지도 내리겠다고 하면서 예. 보수 대통령이 하는데 그게 지금 제1선에서 우리가 이제 그 받아들일 대상이 유승민 의원, 그럼 5%라도 지금 가져오겠다고 하는 건데 그 5%도 엎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숫자의 참 허수죠. 그렇게 네. 될 수밖에 없는 그 한교안 그 대표의 지금 입장과 형편도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예. 이제는 우리는 뭐 예전에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이제 한교안 대표에 대한 실망감이 이제 너무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파 내부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조선일보까지 이제 계속 이렇게 한 면씩 지면을 하려 해가지고 이제 뭐 아예 이제 한교안 대표를 이제 그 실망한 거 표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그 탄핵을 찬성했고 했던 이제 이제 범여권의 이제 통합을 이제 그 압박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그렇다고 사실 뭐 실체나 뭐 또 정확한 그런 가치
그 기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우리 공화당이죠. 네. 근데 그 지금은 뭐 근데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서 뭐 그것으로 총선을 통해서 이제 심판 받아야죠. 만약에 총선에서 만약에 여권이 진짜 다 통합이 되지 않고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대로 그 탄핵이라는 것을 이제 뭐 이제 한교안 대표 입장은 이제 탄핵을 이제 묻고 가자 이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뭐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 공화당은 이제 그 탄핵에 대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잘못됐다라는 걸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총선에서 우리 공화당이 그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심판을 받지 못하면 평가를 받지 못하면 이제 우리 공화당도 사실은 그렇게 이제 큰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좀 발도 좀 하기를 좀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우리 공화당 실체가 있는 집단이라고 본단 말이죠. 네. 가치도 있고. 근데 그 유승민 그 의원은 뭡니까 도대체? 저는 잘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교안 대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또 수락을 했다가 또 이번에 뭐 또 신당 창당 바로 그 다음날 또 했죠. 했죠. 예, 그러면서 또 몸값 높이기를 하고 이런 참 유치한데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교안 저 대표 뭐 총리했고 법무부 장관 했고 유승민 의원도 결의다는 것 같지만 대통령 권한대행도 했습니다. 권한대행도 했죠. 예. 그리고 예. 이제 유승민 그 의원도 전부 다 그 수구 보수의 그 기득권의 맥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은 살신성인하고 뭐 이런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희생을 하고. 그리고 뭐 보수 전체 판을 개혁하고 하려면은 둘 다 뭐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하던가. 아, 뭐 그렇게 야, 하는 건데. 황교안 총선 불출마 선언하라. 예. 그리고 유승민 총선 불출마 선언하라. 예, 그렇게 그리고 바꾸죠. 나서 예. 보수 대통합이라는 명자의 손을 잡아라. 네. 요거는 설득력이 있군요. 근데 뭐 제가 얘기한다고 들을 얘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이제 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뭐 김병준 이런 사람들 또 들어올 겁니다. 결국은 그 판에 그물이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여기 보니까 전원책 같은 사람들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뭐 요즘 정치가 다 뭐 코미디인 것처럼 맨날 그렇게 뭐 세타에 풍자하고 이러는데 자기도 굉장히 웃겼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전부 다 말도 말고 한데 저는 그런 자기 희생에 있던가 아니면은 또 일각에서는 탄핵이라는 것을 우리가 묻어갈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가라 하는데 그건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자, 그러면 일각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한교안 한국당 대표가 이번 주 갤럽 발표는 지난주 17% 지지율에서 12%로 폭락했어요. 네. 5%가 빠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당 당원들 사이에 지지율이 더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더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네. 당원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한 한교안 대표. 지금 1설에서는 총선 전에 자유한국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여의도 정가에 떠들고 있습니다. 네. 물론 비대위원장에 물망에 오른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은 저하고 아주 절친한 정치인이시고 자 비대위 체제로 가겠다는 이런 설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한교안 대표가 이제 자유한국당 대표로 추대될 때 예. 그 얼마나 그 우파의 국민들이 희망을 걸고 그 신선했습니까? 그렇죠. 그게. 예. 근데 이제 너무 안 좋아한 거죠. 이제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뭐 이제 새로운 인재 영입, 네. 인재 영입에서 뭐 아주 또 하여튼 3년 정도 됐죠. 지금 대표된 지가 그죠? 예. 계속 헛발질을 해왔는데 이번에 뭐 박찬주 대장 영입도 그랬지만 저는 박찬주 대장의 인터뷰가 더 웃겼어요. 이번에 보니까 예. 진짜 참 육군 대장답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아하. 예, 뭐 어떤 점이 그렇던가요? 아니 뭐 삼천교육대다 뭐 이런 얘기 한 거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예. 그 임태훈이 이런 친구들하고 굳이 거론할 감이 됩니까? 아직도 내가 어물이져 있는 거죠. 억울하다. 아하. 내가 아하.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지나간 일에 대해 가지고 억울한 게 있어도 그걸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 좀 찌질한 게 된다고 예를 들어서. 아 그리고 그 말씀은 이런 노래 예. 같군요. 육군 대장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뭐 이런 노래. 그래서 좌파들이 이 노래 많이 부르는군요. 이게 뭐합니까? 아니 좌파잖아요. 이건 뭐 유머도 아니고 뭐. 하여튼 그건 제가 뭐 그 대화 안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좌파가 박찬주 대장 예.
참 좋은 그런 인재 영입에 좋은 사례가 될 뻔했는데 예. 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또 정치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야, 박창규 대생 깜이 아니다. 아니 그러면 차라리 예. 그 계급장 떼고 들어가고 재판 받을 때 더 크게 한번 얘기를 하던가 아하. 대장답게 진짜 예. 목을 걸고 한번 그런 기계도 없고 말이야. 그리고 이제 와서 내가 좀 억울한 거를 그거를 그냥 드러내는 그런 정도의 그 수준. 그 다음에 그 뭐 이제 한교안 대표가 뭐 허허하고 뭐 귀한 분이라고 하고 그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뭐 색소폰 좀 불고 그 다음에 뭐 인재 영입하고 이러면은 현재 상태를 좀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가 색스폰을 본 것은 패착이군요. 나는 대표직 그만두고 나이트클럽에서 색스폰 불 거다. 뭐 이런 걸 예언한 거 아닌가요? 색소폰 불고 이러면은 저분의 어떤 뭐 그런 그 정서적인 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인기가 높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때가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할 때 아닙니까? 지금은 뭐 지금 범우파 나라를 지금 구해야 되는 지금 판 아닙니까? 나라를 구하는 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서민 경제를 지금 살려야 될 입장 아닙니까? 아니 서민 경제를 예? 구한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는 길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하십니까? 요즘 그 우리공화당에 그 합병 안 하십니까? 우리공화당 안 들어가셨어요 지금?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선하게 하세요?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우리 공화당이 근데 그때 지난번에 보니까 정강훈 목사는 그러면 저기 뭐야 박근혜 대표의 탄핵을 그러면은 100%다 그러면은 바라고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공화당이 흡수 통합돼야지. 우리 공화당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재편을 하고 하려면은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현재 평화민주당 정동영 대표가 이끄는 평화민주당이 있습니다. 그럼 이 평화민주당이 지금 이해찬 대표가 이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평화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잡아삼켜야 됩니까?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이 평화민주당을 집어삼켜야 됩니까? 그거 좀 헷갈리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헷갈리네요. 저도 헷갈리네요. 우리 나중에 그 정동영 지금 대표죠. 또 손학규 대표죠. 아주 그 올드보이들입니다. 올드보이. 이분들이 분명히 이번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두 분들하고는 제가 그 8.0씩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하니까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그쪽 또 상황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 얘기는 그거예요. 한교안 대표가 어떤 지금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냐면 자, 첫째는 살시성이 자기 과거의 시절에 허물을 일단은 인정을 하던가. 근데 이건 인정은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인정 못하면은 가치기준을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보수의 가치를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가야 되는데 유승민하고 무슨 뭐 가치 통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영부영하다가 답이 안 나오죠. 그런데 지금 이제 12%라고 하셨죠. 조금 전에. 그럼 다시 뭐 한 20%까지는 어떻게 움직여 가야 될 텐데 저는 그걸 몰라서 그럴까 생각지는 않고 일단 내년 지금 너무 이제 흔드니까 좌우에서 이제 뭐 자가 흔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파 내부에서 흔듭니다. 아니 잠깐만요. 근데 잠깐만요. 팩트 체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교안을 흔들고 있는 사람은 공화당 신동 총리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기내에서 뭐 아니 좀 정확하게 합시다.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를 좀 보고 조선일보를 제가 보는데 아니 정치권은 제가 흔들어요. 언론사는 조선일보가 흔들고. 아니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조선일보에 대해서 우리가 또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데 조선일보는 하여튼 봅니다 제가 조선일보. 근데 조선일보를 보면 한교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언론이. 그러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흔든 겁니다. 조선일보 눈밖에 나면 가죠. 끝난 거죠. 그런데 그럼 지금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버텨야 될 거 아닙니까? 버텨야죠. 뭐 그러면 저는 내년 1월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한교안 대표는 버티기 전략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1월까지 가면 그 이후에는 이제 한교안 체제로 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총선이 이제 임박했는데. 그러니까 요 말씀을 지금 정리해 드리자면 시한부 인생, 암 말기 환자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분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몰핀 주사를 맞는 것처럼 지금 한교안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묻어버리고 인정해버리고 유승민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어차피 사형선고 받았고 곧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유승민과 손을 잡으면서 조금 더 생명을 유지하겠다. 뭐 이런 거군요. 일종의 몰핀 작전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제 뭐
지금 뭐 이제 와서 우리는 그 보수파의 스피커들이나 또 위정자들이 홍준표 당대표를 세워서 그 홍준표 대표 전 대표도 솔직히 뭐 보수 통합한다고 할 때 스탠스가 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때 또 그 유승민이 뭐 이런 거 다 받아들이려고 또 해가지고 결국은 그 저기 뭐야 참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지금 이 와중에 유승민은 또 몸값을 내려고 그런 뭐 신당 창당을 또 하겠다는 그런 제스처를 하는 거 이런 거 참 낯가리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유승민의 신당 창당 발표는 네. 일종의 한간 압박용 카드였군요. 아니, 둘이서 이제 둘 다 이제 뭐 유승민이 계속 국회의원 하겠다는 거죠. 네. 이제 그만 그러니까 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제. 네. 그러면 그 이면에 네. 합의서 이면에는 이런 게 설정되겠군요. 유승민이 한국당과 합해지는 순간 대구 동구의 지역구는 보장해 주는 거군요. 그건 당연하고 지금 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 공화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결국은 자기의 지부 뭐 이제 총선 앞두고 이제 공천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제 몸값 싸움을 하는 건데 그거를 그 빅텐트를 한교안 대표가 이 시점에서 제안을 하고 예. 그 다음에 그게 어떤 뭐 이명계약이 있거나 이러면은 예. 좌파는 당연히 그걸 흔들 겁니다. 예. 그런데 시점도 별로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뭐 보수 이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자 우선 뭐 탄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고 넘어가던가 예. 그것도 아니면 아예 그 부분 얘기하지 말고 새로운 가치를 지어가지고 이제 소신 있게 신념 있게 한번 이제 나가던가 둘도 아니에요 둘 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모를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교안 대표가 지금 조선일보까지 좀 저러고 있으니 또 뭐 정강훈 같은 그 목사가 또 흔들고 있죠. 뭐 한교안을 편들었다가 또 아니면 또 이제는 뭐 완전히 이제 사탄으로 이제 좀 있으면 나올 이제 규정할 것 같아요. 지금 정강훈 목사께서는 네. 차기 대통령 후보로 김문수 지사를 선포했습니다. 네, 뭐 그전에는 김무성이라고도 했고. 아, 그런가요? 네. 아, 또 한교안을 또 민족도 있고. 아하. 또 뭐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야 된다고 했다가 또 하면 안 된다고 했다가. 잠깐만요. 엄청나게 목사가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잠깐만요. 한교안 대표가 잠깐만요. 자유라고 하지. 그렇다면은 정강훈 목사께서 조만간에 저를 또 대통령 후보로 만드시겠다고 선언할 수도 있겠군요. 뭐 그거보다 이제 저를 이제 사탄으로 또 규정하겠죠. 참. 아니 저기 같이 방송하면서 네, 네. 서로 좀 띄우고 합시다. 네. 아니 뭐 띄워줄 아니, 때는 저 때문에 우리 이제 신종제가 좀 고통스럽고 저 때문에 좀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도 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근데 뭐 피해를 봐도 굉장히 실용적인 분인데 내가 팔자는 받지 않습니까? 뭐 이익이 있으니까 나를 만나겠지. 뭐 내가 보내보는데 만나겠어. 이야, 누가 붙잡았어? 이야. 신종제가 붙잡았잖아요. 야 이수 선생이 제 4주 8절 봤거든요. 네, 그럼- 제가 대통령이 된다는 거 거의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수 선생이 나를 호텔로 불러들였거든요. 왜냐면 신총재를 붙들어야 된다. 신총재가 앞으로 세계의 대통령이 될 확률이 거의 기정사실이다. 왜? 사주팔자에 다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트럼프도 푸틴도 시진핑도 김정은도 공화당 신동욱 총재에게 무릎 꿇는다. 단 아베는 악수만 하는군요. 왜 계속 평행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거 보셨네요. 저는 좀 예. 재미라는 요소를 굉장히 중요시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예. 뭐 그건 뭐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재밌게 들으시겠죠. 예. 네. 우리 정님께서 이수 선생님 정말 잘 맞추시네요. 우리 공화당 신동욱 총재님 세계 대통령 곧 됩니다. 바로 올라오네요.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채팅 중에서도 그런 것만 잡았습니까? 야 진짜 부끄러운 야, 진짜 야. 요런 것만 눈에 쏙쏙 들어오네. 요런 것만. 야. 저도 제 얘기만 눈에 들어오네. 이수님은 좌파예요. 죽겠네 진짜. 야. 오늘 놀라운 사실은 이수가 태극기를 위장한 좌파였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이낙연 지지자였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면서 그래도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 왜? 결국 이 양반이 공화당 신동 총재가 세계 대통령이 된다고 또 광파할 거거든요. 이거 스피커할 거거든요. 그래 제가 뭐 저는 이낙연 총리에 대한 전혀 호불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도 지금 힘들 겁니다. 저 벌써 이해찬 당대표 이런 사람들이 예. 택돈 소리라고 할 겁니다. 뭐 저는 알고 아하, 있어요. 아하. 그리고 뭐 그쪽 얘기고 예. 그쪽 상황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한교안 대표가 우리가 아무리 공당의 대표고 지금 제1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예. 주변에 사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우, 그래서 한교안 대표가 지금 음. 광화문 집회를 했는데, 야, 이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야, 서울역에 우리 공화당 집회했던 것보다 인원이 더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얘기 되면 또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또 화를 내겠지만은. 아니 지금 뭐 이제 공천에 이제 목을 매달고 있는 이제 그리고 전 지역구 당협위원장들이 총동원을 해가지고. 문준홍 전기라도 예. 타고난 지금 국회의원이나 지금 당협위원장들이 지금 다 바치는데 예. 그 공천권이라는 지금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1월까지만 버티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지금 막 보기에도 그렇고 해도 1월 달까지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아니 보수 통합하는데 뭐 유승민이가 뭐 얼마나 뭐 비중이 있고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1대1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자, 이수선 선생님, 네네. 만약에 1월 달까지 지금 한교안 대표가 버티기가 들어갈 거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네 1월까지 일단은 뭐 버티면 이제 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총선 가서 전국이니까. 이제 총선으로 우리는 너무 가는 거니까. 저는 이제 예. 사실은 저는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때문에 잘못됐잖아요. 그럼 빨리 또 나오셔야 되잖아요. 야, 이렇게 좌파인, 그러면, 이렇게 촛불인 이수 선생도 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좌파인 이수 선생도 촛불을 가슴에 품고서는 이수 선생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돼야 된다. 그리고 나는 12월 달 안으로 석방된다고. 우리는 11월 8일에서 12월 8일에 석방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정책 개념으로.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미 이제 다 흘러나오는 얘기고 조금만 기종당하고 이러면 1월쯤이면 풀린다고 생각하죠. 네. 더 빨리 풀릴 겁니다. 예. 제가 볼 때.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교안 유승민은 박근혜는 계속 감옥살이 해야 된다. 박근혜는 계속 감옥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이지 탄핵을 묻겠다는 것은 야, 한교안 유승민 좌파보다 못하네. 촛불보다 못하네. 아니 촛불이 도대체 뭡니까? 촛불이라는 게 그게 참 우리가 희망과 염원과 이런 걸 담아서 밤하늘에 우리가 그리고 그 촛불에는 그 신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건데 아니 무슨 뭐 강우병에도 촛불 들고 나와 뭐 탄핵할 때도 촛불 들고 촛불이 무슨 뭐 무기인 줄 아는데 그 촛불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촛불이라는 게 사람을 구제하고 연민하고 그런 신성의 의미예요. 신성의 의미. 그래서 하여튼 촛불을 안 하고 데모하면 그냥 스피커 들고 그냥 뭐 횃불 들고 하면 되죠. 촛불 들고 나오는 그 무리들도 참 그렇고 하여튼 우리 민족은 보면은 전 세계에 어딜 가도 지금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수하고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참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좋아해요. 근데 우리 민족은 특유의 아주 그 좀 안 좋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좀 찌질한 것도 좀 있어요. 보면 특히 우리 남자들 아니 뭐 위안부도 마찬가지고 나 비단 뭐 일제 식민 치하에서만 그랬습니까? 뭐 몽고 애들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그 숱한 처자들이 얼마나 많이 여자들이 많이 끌려갔습니까? 남자들이 바보 같아가지고 그러면 같은 남자 입장에서 우리 창피해가지고 말을 못하겠어 진짜 우리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근데 그걸 매일 사과하라고 징징대는 그런 지지라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그 민족성입니까? 거기다가 이번에 그 문 대통령 창피하죠? 그 문희상 국회의장 그 나와가지고 어디 그 바보 같은 얘기 해가지고 아주 쌍문으로 아주 이번에 진짜 망신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좀 그런 습성들이 좀 있는데 사람이 잘 안 됐을 때는 좀 연민하고 동정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석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만약에 한교안 대표라고 하면은 자, 뭐 그건 묻고 갔습니다. 묻고 갔으면은 이제 자구면하고 뒤로 돌아볼 거 없이 자, 우파 대통합을 해야 될 우리가 당연한 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확고하게 이제 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유승민하고의 통합 이런 데서 또 스텝 꼬이고 이러면은 도대체 이제까지 진짜 스텝이 안 꼬인 적이 언제 있어요? 계속 헛발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이제 국민들한테 심판받아야죠. 국민들한테 심판받기 위해서는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월까지 이제 버티기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감동시키고 어떻게 국민들 앞에
아니 보수 대통합 지금 빅텐트 친다고 해서 누가 지금 국민들이 지금 그거 감동하고 있습니까? 아무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 좀 이제 좀 깰 때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됐고 또 저는 우리 공화당 입장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공화당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지원하는 자, 그 여문을 모아서 좀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가지고 뭐 홍문종 같이 좀 이렇게 아스팔트 쳐다보는 그런 시선 말고 말입니다. 좀 당당하게 나서서 이제 가치를 가지고 확실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그죠? 그리고 이제까지 해온 게 있습니다. 실체가 있어요. 그 실체가 있는데 국민들로부터 너무 저조한 이번에 그 성과나 우리가 7,000표를 받게 되면 우리 공화당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긴장을 분발해가지고 이번에 방법 없습니다. 이번에 우파 전체 대통합 빅텐트는 불가한 거예요. 자, 각각 소신대로 가가지고 이제 이수 선생님, 예. 예, 지금 우리 공화당을 조금 치니까 이 사람이 조금 좀 더워지네요. 우리 공화당과 공화당은 사촌지간이거든요. 아,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 공화당을 너무 세게 때리면 이 사람이 또 집회하는데 좀 불편해요. 아니 지금 우리 공화당을 치지 않았죠. 지금 예를 들어서 보수파의 가치라든지 좀 우리 공화당 실현이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예. 바른미래당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공화당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의 폭망은 우리 공화당의 급상승인가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은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까지 어떤 가치를 세워서 지금까지 밀고 왔는데 예. 조금 외연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탄핵을 반대한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석방을 기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면에서 안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확고하게 이제 스냅을 취해가지고 또 전문가도 이제 영입하고 또 감동을 줄 만한 그런 인재를 영입해서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고 그럴듯한 성적표가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그 아스팔트에서 그렇게 성원했던 분들의 그 성원을 우리가 반영 못한 거죠. 그럼 네. 그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긴장해야 되고 지금 이제 이 우파는 이렇게 두 개의 결로 탄핵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결로 찢어져서 각각 최선을 다해서 분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파 대통합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 반문연대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너무 이제 가볍고 얇은 정치적 행위로 보이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통하지도 않을 때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이 맞지 않는 사람끼리 얘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아주 높은 정치력을 그 발휘해가지고 뭐 이명박을 하는데 이명박을 하면 그건 또 나중에 또 족쇄가 되는 거고 이러니까 이제 각각 이제 하고 그렇게 해서 네. 자, 전 세계 게릴라 방송 시청자 여러분, 우리 오늘 게릴라 방송을 통해서 안 새로운 놀라운 사실 하나는 세계적인 명리학자이자 그리고 이판계의 지존인 이수 선생께서 과거 좌파였다는 사실, 그리고 가슴에는 늘 촛불을 묶고 다닌다는 사실. 그런데 오늘 보여준 모습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속히 석방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 뭐 이미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태블릿 PC부터 다 이미 나오고 있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 있었다는 건지 그렇죠. 예, 지금 뭐 좌파인 이수 선생도 촛불인 이수 선생도 박근혜 대통령 구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도대체 한교안, 유승민 그들은 왜 박근혜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겁니까? 유승민과 한교안의 손자범은 박근혜 대통령을 두 번 탄핵시킨 것이요. 박근혜 대통령을 두 번 욕보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저는 진짜 좌파가 아닌데 자꾸 좌파라고 하신다면 아니 제 좌측에 있잖아요. 제 좌측에 있잖아요. 그게 좌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우측에 있잖아요. 우파 아니에요. 네, 저는 뭐 자 아니면 우 한쪽으로 하나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보통 이제 그런 성정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뭐 중도 애매하게 이런 스타일을 취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럼 다음 주 저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근데 그럼 자리를 한번 바꾸시죠. 예, 뭐 이렇게 하시죠. 제가 예. 이쪽으로 가면 제가 좌파 되는 거고 이쪽으로 오시면 우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좌파든 우파든 예. 뭐 대깨문은 대깨문이고 예. 또 뭐 우파는 그냥 우파입니다. 골수.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중도층이 예. 이제 또 이제
그 누가 이제 어떤 그 중도권에서 이제 그 지분을 선점하고 하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그 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시간 되면 또 기회가 되면 나겠지만은 지금 그 이제 뭐 여시와 관련해 가지고 또 뭐 딥스테이트의 주역이라고까지 해야 되는 이제 홍석현 전 이제 중앙일보 예. 회장 계시죠. 뭐 요즘 여시제들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진보 쪽에서 좀 이렇게 보수 쪽으로 약간 이렇게 오한 그런 이제 스탠스인데 뭐 중앙일보하고 JTBC 이렇게 양쪽 다 이제 이런 분들 역할들이 있어요. 또 이제 정동영이나 그 손학규 지금 바른미래 대표 이런 분들도 반드시 이번에 이제 총선과 다음 대선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네. 뭐 대권 후보로 나오지는 않으시겠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07년도에는 이제 그 손학규 그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노육의 하신처럼 네. 굉장히 목리나 부리는 그런 참 안 좋은 평을 좀 이렇게 이제 호평을 받고 있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예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직접 개인적인 팔자도 다 이렇게 보고 했는데. 아, 팔자 보셨어요? 아, 그럼요. 아니, 손학규 대표하고 직접 제가 팔자를 알고, 그, 예. 이제 그 부인 이제 이윤영 여사를 통해 하루서 제가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예. 요 팩트죠? 아, 팩트죠. 제가 무슨. 그럼 아니 그 제가 우리가 안 본 팔자를 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제가 그 윤 여사님께 지금 전화 이윤영 여사죠. 이윤영 여사. 예. 이윤영 여사 지금 전화번호 가지고 있나요? 전화 팩트 체크 한번 들어갈까요? 아니, 제가 과거의 인연하고 제가 연락하고 뭐 이런 거 보셨습니까? 네. 아, 뭐, 팩트고, 과거에 예. 집착하지 않는다. 제가-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 예. 제가 그 우리 그 이판사판 그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그 이주 팔자수 필기라 해가지고 예. 이렇게 제가 봤던 그 명사들의 팔자를 공개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지금 생각이 나는 게 2007년도에 그 범여권 통합 예. 네, 이제 기치를 내고 여권 통합했습니다. 그때 손학규 그 당시 이제 그 대권 후보가 그 밑에 이제 대선 캠프의 특보가 그때 정봉주 전 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정봉주. 그리고 이제 대척점에 정동영 그 의원의 이제 그 뭐죠? 그 저기 뭐 이제 특보가 이제 대선 캠프. 이재명이었죠. 이재명. 아, 이재명. 이재명 씨가 아, 그때 이제 예. 언론에 얼굴을 드러냅니다. 두 진영이 좀 싸울 때. 아하. 그때는 보니까 저보다 이제 나이는 이제 한두 살 이렇게 연배인 것 같은데. 아, 이재명 지사가 말이죠. 그렇죠. 그때는 머리가 하였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야, 나이 많이 들어 보인다 내 생각했는데 예. 요즘은 뭐 이제 염색하고 깔끔하게 해가지고 보니까 뭐 저보다 이제 더 젊어 보이게 이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정치인이 되신 거죠. 뭐 그 나쁜 아,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원래 헤어스타일은 머리가 머리 하였습니다. 백발이군요. 2007년도에 하였으니까 우린 아, 그래도 백발이군요. 그 흰머리는 안 나잖아. 아, 염색 안 하셨죠? 예. 아니 저 염색했죠. 아, 흰머리 났습니까? 흰머리 많죠. 저 새치머리가 많은 많이 편인데. 되셨네. 예. 자, 근데 그럼 어쨌든- 아니 이재명 지사가 하얀 머리인가요? 완전 예, 백발이에요? 완전히 그때 새치가 엄청 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2007년도에, 예. 자. 뭐 나이가 들어서 새치가 나는 건 날 수 있죠.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경기도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제가 좋은 염색집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탑골공원 뒤편에 있는 우정이발소 염색 4,000원입니다. 4,000원입니다. 오늘 이재명 도지사 요즘 선거법 위반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도지사 끝나고 나면 이게 딸리니까 제가 4,000원짜리 염색집 소개해드렸습니다. 탑골공원 뒤 우성이발관 염색 4,000원 좋은 정보 드렸습니다. 네, 아무리 정치적으로 정적이지만 그래도 정보는 공유한다는 사실. 이게 우파들의 정신이에요. 이 좌파들은 몰래 숨겨서 사탕 먹는데 우파들은 이게 다 공유해요. 그분한테 별 도움은 되지 않는 정보 같은데. 아, 어쨌든 그런가요? 뭐 그건 그거고. 예.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은 뭐 요즘 이제 한교안 대표가 어려우시죠. 근데 어려울 때 우리는 편성해가지고 같이 흔드는 뭐 그런 건 우리 별로 취향이 맞지 않으니까. 예. 어쨌든 결론적으로 하면은 이제 한교안 대표가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버티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버티기. 1월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거품도 빠지고 이렇게 했지만 1월까지 이제 버텨서 그 다음에 이제 총선을 한교안 체제로 가야 됩니다.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야, 잠깐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수 선생과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왜냐면 이수 선생은 뭐 이판계는 지존입니다만은 사판계의 고수는 이 사람 아닙니까? 한교안 체제가 내년 총선 체제로 가기 위해서 1월 달까지
버티기 전략으로 유승민과 전략적으로 손을 잡았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2번 등에 칼을 꽂았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자면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카드를 뽑아들 것이다 라고 판단이 서네요.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카드를 뽑아드는 순간, 왜냐하면 아니, 저기 유승민과 한교안이 손을 잡는 그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게 두동강 나는 거죠. 지금 뭐 신종재께서는 지금 한교안 체제로 그럼 총선을 치르지 못할 거라고 지금 예측하시는 겁니까? 아니 총선을 치르기를 바란다는 뜻이죠. 총선을 치르게 될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앞당긴다는 거죠. 네, 우리는 뭐 이제 사판 이전에 이제 우리는 그 일반적으로 11월 8일에서 12월 8일이라고 좀 빠른 카드를 썼습니다. 예. 그리고 뭐 늦어도 올해 안에는 이제 보통 1월로 지금 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일찍 저희는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뭐 이제 총선에서 이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뭐 지금 상황 이런 걸 무관하게 우리가 진즉이 제가 뭐 처음에 여기 우리 우파 보수 시청자들께서 좀 실망스럽고 제가 우리가 이제 총선은 필패할 것 같다 이렇게 예. 이제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한교안 대표가 1월까지 버티고 그다음에 총선을 앞두고 뭐 감동적인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나는 허물을 드러내고 반성하던가 아니면은 뭐 자기 희생을 하던가 이게 되는데 뭐 불출마 선언을 할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렇죠. 자기 희생은 결국은 불출마 선언인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네, 그 맥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고 유승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 자기 희생이 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참 필패라는 그런 불안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이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뭐 이재명 지난번에 우리 김경수 지사하고 한번 그때 뭐 누구야 그 양정철하고 뭐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 그거 한번 다뤄봅시다. 예, 그거는 네, 2부에서 다루는 걸 하고요. 이재명 지사 팔자도 예. 알고 하니까. 자, 2부 순서에는 지금 이재명의 흰머리 숫자까지 살리고 있는,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집에 숟가락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젓가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파악하고 있는 이수 선생,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 어찌됐든 간에 여권의 유력한 잠룡 중에 한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원수입니다. 우파에게는 원수예요. 하지만 이수 선생을 통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성남시장 아니군요. 성진했군요. 지금 예. 경기도지사죠, 경기도지사. 예,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경기도지사면서 범법자죠. 그 다음에 이제 김경수도 이제 경남도지사면서 범법자죠. 예. 범법자들이 뭐 아니 범법자하고 좀 재판 남아있는데 뭐 술을 한 잔 취해가지고 뭐요 저기까지요. 야, 요거 재밌겠네요. 요 범법자 얘기 재밌겠네요. 자, 왜냐면은 그동안 우리 이수 선생께서 좌파 진영에 오랫동안 암약했습니다. 암약하는 동안에 물론 밀명을 내린 사람은 바로 공화당 신동욱 총재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좌파 진영에서 지난 수십 년간 암약하면서 얻어낸 정보들을 2부 순서에서 폭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한교안 대표께서 당명도 바뀔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당명이 바뀌면 무슨 당으로 갈까요? 한교안 대표도 좀 자한당 지긋지긋할 겁니다. 진짜. 그렇죠. 자한당. 예. 당명 좀 바꾸고 예. 이제 완전한 한교안 체제로 가고 싶은 거죠. 예. 예. 그럼 한교안 체제로 가면은 당명이 황공당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공화당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힘들고 황공당으로 가나요? 어떻게 가나요? 뭐 관심이 없어서 제가 뭐 네.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예. 아마 당명을 바꾸게 되면은 당명을 바꾸게 되면은 황망당으로 바꿀 것 같네요. 황망당. 아니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 그 신청객께서는 한교안 대표에 대한 그 예를 들어서 뭐 입장이나 예. 그게 그렇게 저보다는 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예. 갑자기 굉장히 그 질색을 하듯이 지금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아니 한교안은 지금 한교안은 예. 지금 우파에 어찌됐든 예. 1위하는 잠룡 아닙니까? 우리 훼손시켜서 아니 잠룡 아니에요. 예. 그 1위하는 잠룡을 무너뜨리는 게 이 공화당의 전략 아니에요. 내가 한교안을 무너뜨리면 제가 1위 아닙니까? 지금 라이벌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남의 행복은 나의 행복. 그렇죠.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코드야? 한교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죠. 너무 솔직했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게 근데 모든 게. 하여튼 저기 뭐야 그 신청조 개인도 지금 좀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전 이 세 말투만 있으면 천하무적이라는 사실. 혹시 그거 하나요 다?
이거 안 입는 티 몇 개 있는데 좀 드릴까? 예, 야 여기서 또 찌질이 버져 나가네. 야, 뭘 지지리고 있지? 야. 응? 오늘 아까 사실은 방송 전에 저희들이 이제 식사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모처럼 제가 호텔에는 제가 한 8년 만에 호텔에 한번 들어봤는데 호텔 식당 이용했는데 점심으로 갈비탕 먹었어요. 갈비탕 팩트죠. 네. 제가 옆에 계시는 분이 갈비탕에 왕건이가 몇 개 남아가지고 제가 먹었습니다. 그 먹는 모습을 보고 우리 이수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신청제 똥개야!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수 신동우 신중재 거짓말 이파, 잘하는데. 사파 무슨 말하는 얘기를. 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